여론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론을 대동단결하라. 대동여론도 김정호의 진행을 맡은 장혜라입니다. 대동여론도 김정호의 우리 김정호 변호사님 오늘도 반짝반짝하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한결같은 모습이 진짜 우리 변호사님의 찐 매력이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소탈한 마을 변호사. 점점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 주변에서 이거 보신 분들이 변호사님한테 이것도 좀 해줘봐.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우리 변호사님 힘 닿는 데까지 모조리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여론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핫 이슈를 다뤄보는 여론 대 법률 사이. 오늘 이슈는 최근 우리의 역사의식을 근본부터 뒤흔들어버린 사건입니다. 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적절하다 아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약 66%의 국민들이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네,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그 자료를 한번 보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네. 근거가 첫 번째 자유시 참변 때 독립군을 탄압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산당에 가입했다. 그리고 소련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네. 이런 식의 근거를 제시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논거를 한번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번 보면 자유시 참변 때 어떤 학자님은 자유시 참변 때 홍범도 장군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산당과 지금의 공산당은 엄연히 다릅니다. 김일성의 공산당과는 엄연히 다른 거고요. 역사를 왜곡해서 홍범도 장군을 이전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멀쩡한 흉상을 갑자기 이전을 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저희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 김정호 변호사님이 곁에 계시거든요. 자, 어떤 적법한 절차를 밟은 걸까요? 사실 그 흉상은 국방부 시설본부 재산이라고 합니다. 재산을 옮길 때 이건 뭐 단순하게 뭐 개인적으로 뭐 옮기고 싶다 그래서 옮기는 게 아니라 재산적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이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한번 뒤집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 사관은 사실 국가 통치 이념하고 매우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호사님이 대단히 오랫동안 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오신 역사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주 삼리에서 일어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이 전봉준, 손화중 등 그 지도자분들이 현재 아직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말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독립유공자라 하면 1895년 을미병 이후로 항일운동한 사람만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1년 전에 1894년 항일을 기초로 삼내에서 2차 공개가 일어났는데요. 항일을 위해서 똑같은 항일인데 불구하고 그 1년 차이가 그렇죠. 한쪽은 국가 유공자가 되고 그러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쉽고요. 이 기준이 되게 억지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립대전현충원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이게? 독립운동가들을 깎아내리고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견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전쟁기지로 삼으려는 일본의 의도, 거기에 말리지 않나. 이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 역사 문제는 단순히 이념과 생각의 차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뿌리를 부정하고 또 왜곡하는 일이라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8월 말에 동학농민 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우리 동학농민혁명은 프랑스 혁명 그리고 중국의 태평천국운항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 개척은 대단한 혁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역사적 사건이 세계사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삶도 우리 민중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왜곡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 후손들은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소중히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자, 여론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대동단결하는 대동여론도 김정호 홍범도 장군 또 동상 이전과 왜곡에 대해서 더 한마디 하실 수 있으면? 네. 홍범도 장군이 중앙아시아에서 살 때 먹고 살기 위해서 고려극장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연극을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극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연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정도로 우리 홍범도 장군은 독립의 영웅으로 옛날부터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흉상을 옮긴다는 이런 역사 왜곡 다시는 없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저희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1차 분기는 정읍과 고창에서 시작됐었고 2차 분기는 삼내에서 시작됐었습니다. 일본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2차革命이 일어났던 거고요. 약 10만 명의 우리 농민군들이 삼내에서 모였었습니다. 네. 그 뒤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전하고 나서 최후 항전지로 네. 선택한 게 대둔산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7분원선 정도의 평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최후 항전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게 저희가 역사를 배우는 거고 보존해야 되고 후손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역사를 바로 알고 또 바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정말 우리 외롭지만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 김정호 변호사님 다시 한번 멋있다는 얘기, 멋지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오늘 약간 슬프고 애잔하기도 했지만 또 감격스러운 날도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뜨거운 한디슈만 엄선해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같이 인사해볼까요? 자, 대동! 여론! 근데 우리 맨날 인사가 바뀌는 것 같아요.